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 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 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이른바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제주 지역은 차량 이동이 필수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처벌 결과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오늘은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의 시각에서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경우 반드시 알아둬야 할 방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뺑소니는 단순히 사고 후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모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것, 인적 피해가 발생했을 것,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을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사고 인식 여부와 고의적인 도주가 핵심 쟁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방어 포인트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미한 접촉으로 충격을 느끼지 못한 경우, 소음이나 진동이 거의 없었던 상황, 야간이나 악천후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차량 파손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사고 당시 도로 상황 자료 등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 정비 기록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야 합니다. 설령 사고를 인지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고의적인 도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합니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불가피한 이동이었던 경우,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였던 경우, 즉시 경찰이나 보험사에 연락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사고 직후 보험사 접수 내역이나 통화 기록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피해자 구호조치 이행 여부입니다. 구호조치란 단순히 119 신고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 및 병원에 이송을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고 직후 일정한 구호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라면 이는 뺑소니가 아닌 단순 사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과 다른 추측성 발언은 금지하며 불리한 내용에 대한 성급한 인정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당황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진술을 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뺑소니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인식 여부, 도주 의사, 구호조치 여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의 방향 설정입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 있는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뺑소니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언제나 신속하고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